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통제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단 하나의 길만 있다는 생각 자체가 가장 큰 오해라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는 진정한 자유, 편안함, 그리고 존엄성을 제공하는 요양원의 5가지 강력한 대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계획하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계획하든 이 선택지들은 단지 의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자신의 일상, 공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선택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러니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1장제가 요양 서비스를 통한 자택거주.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단지 가능한 일을 넘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주체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어르신들에게 자택 거주는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바닥에 햇살이 비치고 커피 향이 퍼지며 집은 조용히 제 소리를 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제권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제가 요양 서비스를 통해 자택 거주는 실질적이고 지원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식사나 세탁을 돕고 다른 이들에게는 말벗, 거동보조 또는 방문 간호사의 방문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출입구를 넓히고 계단 리프트나 비상 호출기를 추가하는 등 집을 개조하여 안전하고 익숙한 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971년부터 살아온 정든 주택에 사는 78세의 김정자 할머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낙상 사고 이후 딸이 시간제 요양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여전히 매주 독서 모임을 주최하며 몇 달 동안 병원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길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다른 해결책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동이 가능하고 독립적인 많은 분들에게 집에서 머무는 것은 존엄성, 편안함, 그리고 통제권의 완벽한 조화를 제공합니다. 자택 거주는 돌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답게 느껴지는 공간에서 돌봄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집을 줄일 준비가 되었거나 잡다한 일 없이 매일 더 많은 교류를 원한다면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는 자유와 우정을 모두 제공하며 시설보다는 휴가처럼 느껴지는 생활 방식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아닌 꿈처럼 들린다면 아래에 1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2장 독립생활 공동체.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 적게 갖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독립생활 공동체로 이사하는 것은 자유의 상실이 아니라 자유로의 회귀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문 밖으로 나서면 공동체 카페에서 풍겨오는 커피 향이 느껴집니다. 이웃이 잔디밭에서 요가를 하러 가며 손을 흔듭니다. 치워야 할 진입로도 고쳐야 할 새는 수도꼭지도 없습니다. 오늘 밤에는요, 클럽하우스에서 라이브 재즈 공연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집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살아 숨쉬는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독립생활은 의료적 돌봄은 필요 없지만 교류, 편안함,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아늑한 아파트, 작은 별채 또는 소형 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녹지 산책로, 식사 공간,
취미실, 셔틀 서비스 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은 집안일을 공동체와 맞바꾸고 외로움을 따뜻함과 맞바꿉니다. 72세의 박상철 어르신은 처음에는 이곳이 시설처럼 느껴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장기 친구와 온실, 그리고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삶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줄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중요한 모든 것이 오히려 더 확장되었더군요. 만약 그저 더 단순한 삶을 원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커뮤니티라고 남겨주세요. 요양원과 달리 독립생활은 당신에게 공간 일정 그리고 삶에 대한 통제권을 줍니다. 당신은 감시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원에 둘러싸여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이러한 공동체 대부분은 근처에 생활지원시설을 제공하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어쩌면 당신이 옛집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다음 집이 지난 집이 줄 수 없었던 무언가, 즉 당신만의 방식대로 누리는 리듬, 교류, 그리고 자유를 줄 수 있는지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집이 새로운 이웃이 아니라 오랜 유대를 의미한다면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는 오늘날의 가족들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고 있는 전통인 다세대 생활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3장 가족과 함께하는 다세대 생활. 상상해 보세요. 나이든 부모님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때 자신의 자녀에게 읽어주었던 잠자리 동화를 이제는 손주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 같은 온기, 새로운 세대가 듣고 있습니다. 종종 앞으로만 달려가는 세상에서 다세대 생활은 귀환입니다. 부엌에서 풍기는 국 냄새, 거실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한 지붕 아래 세 세대가 함께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거주 형태가 아닙니다. 온전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노후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님을 멀리 보내지 않는다면 어떨까? 만약 우리가 부모님을 집으로 모신다면 어떨까? 이수진 씨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잃었을 때 그녀는 차고를 개조해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손주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식혜를 만들고 매일 저녁 딸과 함께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앉아 계셨지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족을 떠올리게 한다면 유산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유 공간은 소통, 경계, 그리고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장점은요, 생활비, 분담, 매일의 교류, 줄어드는 병원 방문, 그리고 관리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는다는 깊은 편안함입니다. 지하실이든 뒷마당의 작은 집이든 혹은 그냥 남는 방이든 중요한 것은 공간의 형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까움입니다. 부모님이 이사 오실 때 당신은 단지 잠잘 곳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역할과 리듬, 그리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이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지혜의 기록 보관소이자 집안의 심장 박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돈을 절약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여전히 혼자 있고 싶지 않다면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는 독립성을 재정의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인 코하우징과 공동 주거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사장 공동 주거 코하우징. 인생 최고의 룸메이트를 75세가 되어서야 만난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 공동 주거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교류를 얻는 것입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가장 좋아하는 머그잔에 담긴 차를 마시고 함께 나눠 먹는 바나나 빵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 맞은편에는 한때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친구가 된 사람이 이미 들어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지만 당신은 어쨌든 미소 짓습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거처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삶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은 더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그것이 한 사람이든 작은 공동체이든 당신의 하루에 리듬을 되찾아 줍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청구서는 가벼워집니다. 누군가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 도시에서는 70대 여성 4분이 스스로를 황금빛 소녀들이라 부르며 한 집을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하며 시설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것, 바로 소속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동 주거는 정서적으로 보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명합니다. 비용을 줄이고 돌봄 부담을 덜어주며 은퇴 자금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이들은 코하우징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다른 이들은 마음이 맞는 하우스메이트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공간, 당신의 일정, 당신의 발언권을 가집니다. 당신이 얻는 것은 내장된 지원 시스템, 즉 시설처럼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우정입니다. 공동 주거에서 당신은 환자나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우스메이트이자 믿음직한 친구이며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기둥입니다. 당신은 돌봄을 받기 때문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집의 모습이라면 댓글에 4번이라고 남겨주세요. 하지만 사생활이나 통제권을 잃지 않으면서 매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는 제대로 된 생활 지원 시설이 어떻게 존엄성에서 멀어지는 단계가 아니라 존엄성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5장 생활 지원시설 어시스티드 리빙.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 지원시설이라고 하면 독립성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마음의 평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원할 때 일어나고 가장 좋아하는 머그잔으로 커피를 마시며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공간을 꾸밉니다. 차이점은요, 도움이 필요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주위에 조용히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지원시설은 옷 입기, 목욕 또는 약 복용과 같은 약간의 지원은 필요하지만 요양원의 완전한 의료적 돌봄은 필요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고 개인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원할 때 식사, 가사 서비스, 그리고 활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지원이 있지만 당신이 아는 삶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81세의 최민준 어르신은 통제권을 포기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태극권, 독서 모임, 그리고 아침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발코니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곳이 제 삶의 리듬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감시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존중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생활지원시설은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봉사하는 구조를 제공하여 당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보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간,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이곳은 자유가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누그러지는 곳입니다. 이제 5가지 길을 모두 보셨으니 당신의 길은 무엇입니까? 아직 시청 중이고 이것이 당신에게 맞는 균형이라고 느껴진다면 아래 댓글로 저희와 공유해주세요. 마지막 생각. 여러분은 방금 편안함, 교류, 그리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5가지 다른 방법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 하나의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맞는 길은 있습니다. 어쩌면 약간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집에서 머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웃이 친구처럼 느껴지는 활기찬 공동체를 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과 함께 살거나 당신의 리듬을 이해하는 누군가와 집을 공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생활 지원 시설이 자유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 나이 든다는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이 당신을 놀라게 했나요? 어떤 길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또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잘 살아가는 더 많은 방법과 함께 말이죠.